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재정 집행 시한이 2달도 안 남은 가운데 전남 지역 22개 시군 집행률이 58.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막판 졸속 집행 등 우려되는 점들도 많습니다. 지방 재정 집행률 전국 최하위 수준에다 예비비, 적립금 등 적립성 예산이 포함되면 집행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남시군 재정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정부는 2019년도 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것인데요. 이 기준에서 지방재정 운영 기본 방향을 설정했는데, 이 기본 방향을 보면은 우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하는데 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 지원을 하고 농어촌 활력을 불어넣는데 또 투자를 하자.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 그리고 지방 재정을 세입을 확충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건전 재정을 육성하자는데 역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다 쓰지 못한다면은 그건 고스란히 피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년도 예산이 편성되면은 그건 당연히 당연년도에 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이 그 지역의 복지 혜택이라든가 전체적인 활기가 뛰는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엊그제 11월 22일 전국 광역단체 그 평균을 놓고 보니까 지방재정 실적이 부산광역시 같은 데는 약 78% 정도 가장 높았어요, 집행률이. 그런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68%로 이렇게 좀 낮았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전라남도는 69% 정도 돼가지고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14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국 평균이 약 72.3% 정도 되니까 전국 평균에는 아직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로 기준을 해서 상반기 신속 집행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해놓고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도 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평가는 됐습니다. 또 광양이라든가 신안이라든가 강진, 한평군은 최우수 기초 자치단체로 이렇게 평가가 됐고, 목포, 영암, 진도 같은 경우는 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7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어요.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좀 주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최우수와 우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최우수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또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6,100만 원 정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이제 광양시를 비롯해서는 약 6,100만 원 정도의 이렇게 특별 교부세를 받게 돼 있고요. 우수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약 4,1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3,800만 원 정도 특별 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전반기 신속 집행 결과를 좀 보니까 243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62개 단체가 이런 인센티브를 받거나 포상을 지금까지 받았었어요.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광역과 광양시 등 7개소가 이제 받았는데, 전체적인 그 지자체 그 기관별로 보면은 우리 전라남도도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기관들이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실적 면에서는 우리가 그 평균 이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지자체에서 재정조기 집행을 계획을 잘 세워서 또 사용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지방 재정의 이 집행률을 높이고자 하는 이유가 그 정부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어떤 국가에서 정해진 재산을 이것을 적재적소에 시민들을 위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뭐 SOC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쓴다면 당연히 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지역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그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조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제 뭐 연말돼서 이렇게 한꺼번에 집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좀 사례들이
뭐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 또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그 해소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속하고 정부에서도 올해 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신속하고 좀 빠른 집행을 통해서 이 지역 경제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적인 경제 구조를 조금 좀 선순환해서 지금 재정 확대를 노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세계적인 추세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도 그 정부의 기조도 마찬가지지만은 재정 확대를 통해서 지금 경제를 선순환 구조, 그 다음에 좀 경제 부흥을 해보자라는 어떤 지금 기조에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지방 재정에서 이 재정을 좀 신속하고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재정 조기 집행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또 추가적으로 의원님께서도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종전에는 조기 집행이라 했습니다만 요새는 신속 집행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행정안전부가 금년에 상반기 전체적으로 그 집행 목표를 61%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근 5년간 그 조기 집행, 그 신속 집행 그 집행률을 보니까 평균치가 약 57.6%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종전의 평균치보다도 좀 상향해서 61%를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우리 전라남도는 다행히 63.3%로 이렇게 초과 달성해서 우수 기관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뭐 신속 집행을 하자 이러한 이유는 대내 경기가 좀 불안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이렇게 좀 대두가 된 것인데요. 정부가 이제 신속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선 입찰 제도를 좀 간소화해서 기간을 좀 단축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계약 금액의 70%까지 선급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또 완화해서 좀 적용토록 이렇게 했고 용도가 지정이 되고 또 소요 전액이 국비가 이렇게 시달이 되면은 그건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만은 추경 예산 편성 전이라도 성립전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제도를 또 많이 완화를 했죠. 이렇게 신속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했는데 신속 집행을 한다고 해서 꼭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띈 것은 아닙니다. 또 이것이 최저의 대안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맹점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신속 집행은 본 예산에 이렇게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 6월 말까지 상반기까지 그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고 종전에 2월된 사고이라든가 2월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비도 실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은 다소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다소 높다 보니까 기회 현상이 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 특별히 인력도 많이 투자가 되고 또 자재도 많이 사들이고 이러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부흥적인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1년 내내 유지되면 좋겠는데 전반기에 많은 사업들을 발주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그런 사업들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속 집행 자체를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만은 좀 더 융통적으로 한다면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해가지고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 부흥책을 마련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처럼 지방재정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남도 지방 집행률, 재정 집행률 우리가 전국 평균 밑으로 이렇게 밑돌고 있는데요. 시군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예산 편성 방법에 따라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집행 실적이 좀 차이가 현저하게 이렇게 나타나요. 본 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편성을 본 예산에다 합니다. 그러면은 하반기 사업도 1월부터 이렇게 준비해 가기 때문에 당초에 상반기에 사업 자체는 약간 부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1년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보면은 좀 전체적인 실적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일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실적은 본 예산에 편성된 자료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본 예산 편성을
집행이 용이한 사업 범위 내에서만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추경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은 다소 집행이 지연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많이 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준비도 늦어지고 사업 발주도 하반기에 또 늦어지다 보니까 2월 예산이 더 집중적으로 많아지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은 하반기 평가는 총체적인 예산 전체 규모를 갖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다소 높았던 지자체들이 하반기에는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2월 예산을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그 기간 내에 사실 예산을 확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확정된 예산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조기에 또 시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정상적인 시달이 되면은 지방정부는 이걸 본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시기들이 늦어지게 되면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것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본 예산부터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그것을 장단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치밀하게 계획을 한다면은 1년 내내 집행률은 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국회에서 기간 안에 예산 편성을 해줘야 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처럼 지방재정 집행률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도 잠시 언급한 적은 있지만은 어떤 많이 남기면 이제 불이익을 주고 적재적소에 잘 쓰면 혜택을 주겠다는 게 이제 행정안전부의 기본적인 지침인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이월액과 불용액이라는 그 예산, 그러니까 쓰지 못하는 예산과 그다음 다음으로 넘긴 예산을 보통 이제 참고지표로만 활용을 했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긴 예산과 그다음에 넘긴 예산 이걸 불용액과 이월액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통교부세를 이제 늘리거나 이제 줄일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얼마 전에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이 한 8,200억 정도 되는 그 지자체에서 한 1,590억 정도를 불용액으로 남긴 경우에는 그 다음에 교부세에서 200억 원 정도가 이제 예산에 의해서 깎이는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이월액이 다른 지자체 평균보다 훨씬 더 높다, 별로 남기지 않는 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한 75억 정도의 보통 교부세를 더 교부할 수 있도록 되는 어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떤 그 재정 집행률에 따라서 내년 그 다음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도 예산까지도 이걸 반영해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지금 편성을 하겠다라는 그 기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 집행률이 낮게 되면 이거 다음에 당연히 그 지자체에서는 예산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은 도로를 공사한다, 수도 공사한다, 네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예. 저도 오늘 오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도 많이 또 도로 다시 재포장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꼭 지자체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지 우리가 의뢰권 연말마다 봐왔듯이 보도블록 예전 같으면 보도블록을 다시 까는 어떤 그런 공사들이 해년마다 연말마다 항상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만 지금이 이제 이런 그 예산의 이제 집행 부분과 관련된다는 것을 이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걸 쓰지 못하고 불용액이 돼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월시켜 버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연말에 언론은 이것을 사용을 해야지만 다음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지 않으니까 되는 것인데, 또 이것과 또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것이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보성 벌교에 꼬막 웰빙 센터라는 것이 거의 한
그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편성을 해서 이제 새로 지자체에서 지었는데 이제 그것이 잘 활용되면 상관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뭐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구례 같은 경우에 지리산 문화역사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뭐 한 200 국비하고 군비가 합해서 한 250억 정도에 들어갔습니다만은 현재 뭐 지금 거기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도 많이 적고 지금 활용도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만큼 예산을 이렇게 조기 투입을 한다든지 신속하게 투입을 해서 만든 것이 그것이 또 지자체나 그다음 지자체 주민들에게 별로 뭐 효용도 없고 별로 그 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건물이라든지 어떠한 뭐 그 관광지의 어떤 그 문화 유적지 이런 것을 세움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자체가 좀 더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예산만 집행하고 말아버리는 이런 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재정 집행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연말만 되면은 뭐 순세계 잉여금, 조금 전에 얘기하는 불용 재산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가용재원은 충분한데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산 편성도 하지도 못하고 부기도 못하고 그대로 이용을 해버리는 예산도 있다고 그래요. 사용처가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래서 준비 부족과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지 못해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대단히 아쉬운 내용이 포함됐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재정이 이제 그 여유가 있을 때는 연말에 가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사업들을 발주하고 마무리하고 그 써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요새는 무계획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이런 실정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개인의 재산이라면은 당연히 아끼고 저축하고 통장에 비축해 놓은 것은 살림을 잘하는 그런 살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국가 예산은 주민들이 삶에 좀 투자를 해서 윤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또 적재적소에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이 또 살아가는데 어떤 그 편리성을 또 느껴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 예산이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재정을 잘 운영하지 못하고 써야 될 때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그대로 남아버린 예산을 이렇게 이용만 한다면은 정말 실속 없이 요역만 키우는 그런 예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그대로 잠자지 않고 또 잠자버린다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자체가 경제적인 논리에서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운영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급변하는 어떤 내외 경제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재정 운영을 참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속 있는 재정 집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실속 있는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순세계 잉여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될 것이고요. 또 예산 편성을 잘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이 시기에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다를 미리서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야 되고 또 1억만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하는데 좀 더 많이 확보해서 1억 2천을 추정해 갖고 하다 보면 결국은 불용액이 2천만 원 이렇게 남아버리다 보면 연말에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출 기초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도 많은 간소화를 해왔습니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 좀 더 간소화해야 될 것이고 또 정부가 지금 지방 분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방에 많이 이양해 가지고 지방이 그 지역에 맞는 지역 경제로 활력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폭넓게 해 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되면은 훨씬 더 지방의 균형 발전이 되고 이런 재정 집행도 효율적으로 효과를 거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또 실속 있고 또 적재적소에 알맞는 재정 집행을 통해서 지역민들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집행이 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집행 가능 예산은 즉시 집행하지만 졸속 집행 등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질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